저는 이 운동을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30살쯤에 헬스에 잠시 미쳐서 바디 프로필 찍는 건 물론이고 몇 년 동안 줄곧 대회까지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40살이 다 되니까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체중을 10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러면서 무릎, 관절, 발목 같은 부상도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어린 나이에 했던 운동들을 뭐 왜 했을까, 잘못했다라는 후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이 슬로우 조깅을 같이 병행하면서 다른 운동이나 활동들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한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해서 다쳤다는 부상이 아니라 혈압, 당뇨 같은 실질적인 수치로 관리하는 건강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생기고,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런 관리를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단, 예전처럼 근육 만들고 못 만드는 다이어트용 식단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또 관심이 생기는 게, 나이에 따른 관심사가 점점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문제거리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슬로우 조깅이 지방 연소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된 것이니까, 저강도 운동, 특히 심박수가 낮은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먼저 사용한다. 지방을 사용하는 주요 원리는, 고강도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탄수화물로 대응을 하고, 저강도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몸에서도 여분으로 남겨둔, 대고 창고에 쌓아둔 지방을 가져다 쓸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조금 쉽게 풀어낸 지방 연소의 원리인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모두 다 그렇듯이 거리나 페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매일 5km 달리기, 10km 달리기, 공복 유산소, 제가 뛸 수 있는 비교적 빠른 속도에 일정한 거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도 많이 먹어서다라는 이유만 많았고, 그게 누적이 되니까 러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건 좋았지만 무릎이 확실히 달아오르는 열감이 느껴지고 조금 뻐근한 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0km를 누적해서 뛰었을 때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쪽에 무리가 확실히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운동 방법이나 운동량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과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결국 어쩔 수 없이 받게 돼서, 그냥 다이어트는 뭔 다이어트냐 라는 생각으로 가던 찰나에, 힘든 건 못 해먹겠고 저렇게 매일 숨가쁘게 뛰는 건 안 되겠고,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슬로우 조깅을 시작해보자 라는 게 시작이어서, 그게 누적이 되자 점차 몸무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과학적으로만, 논문으로만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는 느리게 뛰어야 살 빠진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다 지난 뒤에야 고생 끝에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지방 연소의 원리가 아니라, 제가 빠르게 뛰어보고 느리게 뛰어보면서 느낀 일단 체중 변화의 차이를 준 주요 이유랄까요? 그건 뛰고 나서 슬로우 조깅은 배가 덜 고프다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빠르게 뛰는 러닝에 비해서 이 지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을 끝나고 났을 때 먹을 거에 대한 보상 심리이자, 실제로 몸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짧은 시간에 칼로리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으니 빠르게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을 텐데, 슬로우 조깅은 그 정도까지의 지침이나 강도는 사실 아니다 보니, 오히려 고칼로리의 음식들이나 뭐 시원한 맥주 한 캔보다는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적당한 식단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오히려 이 다음까지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운동을 하다 보면 끝나고 맥주도 생각나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이 조금 더 할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매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해도 된다. 빠르게 뛰었을 땐 저의 신체 능력으로는 10km를 주 4회에서 5회 정도 뛰는 것만으로도, 제가 나약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열감이라든지 관절 부위에서 근육이 너무 부어 오르거나 부담이 된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었는데, 슬로우 조깅은 좁은 보폭과 높은 케이던스, 그리고 낮은 심박수의 3박자가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주니까요. 실제로 슬로우 조깅은 심장이나 당뇨 같은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 분들에게 권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인 것도 있거든요. 저강도로 꾸준히, 일반적인 성인 남성, 여성의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게 권장이 될 정도로 누적이 되는 피로도가 낮고, 오히려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매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 이걸 아예 루틴화를 시켜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도 저에게는 주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가 말씀하시는 체력 향상, 잠을 잘 자고 눈이 빨리 떠지고 하루가 상쾌하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슬로우 조깅 코리아에 보면 70대 어르신이 인생 첫 하프에 성공하시는 게, 그리고 그 영상이 남아있는데 그걸 꽤 수월하게 완주하세요, 하프를. 근데 이것도 개인차나 이전의 운동 습관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70대에 첫 하프를 뛰셨다는 거, 이전에 운동이나 특히 마라톤, 달리기는 조금 덜 하셨단 거기도 하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마라톤을 계속하셨다면 아마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프 마라톤이나 그 이전에 달리기를 하셨을 테니까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슬로우 조깅의 이 다양한 다이어트와 체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로우 조깅을 선택했던 또 주요한 원인은, 아마 그냥 저 스스로가 저는 이 운동에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러닝 열풍으로 같은 러닝이라도 다양한 스타일
스타일로 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처럼 빠르게 뛰기, 느리게 뛰기 뿐만 아니라 조금 멋있게 뛴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경쟁감 있게 뛰는 그런 스타일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이만한 운동이 없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적당하고 나에게만 맞으면 좋고 나쁨은 없지만, 아직도 운동을 조금 망설이시거나 특히 슬로우 조깅이 그렇게 열풍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